네. 오늘 2020년 연간계획 세우기 미니 특강을 맡은 서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화면 쉐어한 거는 잘 보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마이다스 B&B 독서 모임 회원이 총 8분이 계세요. 근데 주축들이 다 3P 마스터 코치를 했을 때 12기 마이다스 동기들로 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다 배우고 강의 듣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체 스터디 교육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기회를 가지려고 할 때 이왕이면 그냥 더 많은 분께도 함께 이 성장의 동력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게 되었고, 향후에 저희 마이다스 B&B 회원분들도 운영진 분들도 강의를 할 텐데 충분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접속해 주신 선배님 중에서도 미니 특강을 해주실 만한 그런 좋은 컨텐츠와 이미 강의를 충분히 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많으셔가지고 릴레이로 이런 식의 재능 기부, 게릴라성 특강이 계속해서 열릴 계획입니다. 오늘 1회차 정말 잘 오셨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은 강규영 대표님께서 5시간 연간계획 페스타 그 워크샵 열어주셨는데 그 강의를 듣고 왔더니 마스터 코치지만 연간계획 파트가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프로 과정 8시간 중에서도 연간계획 작성하는 시간은 30분 뿐이거든요. 그때 나누지 못한 더 좋은 양식지와 더 좋은 접근법을 배우고 왔는데 그 내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접속하신 분들 보니까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서성미이고요. 체인지업 하라라는 책을 작년 이맘때쯤 12월 6일 날 출간됐었거든요. 그래서 딱 출간된 지 1년 됐는데 체인지업 하라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현재 보령제약 제재개발팀에서 차장입니다. 책임연구원으로 14년 차 근무하고 있고 셀프 리더십에 대한 사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3P 자기경영연구소, 마스터 코치, 독서 리더, 비바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정리수납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게릴라 특강 중에는 겨울 옷장 정리 특강 이런 것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싱크와이즈라는 유료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마인드 매핑하는 마인드 프로세싱 강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고, 팟캐스트 작심 3일이라는 자기개발 팟캐스트를 공동 MC로 시즌 1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이가 셋이나 있는 워킹맘이거든요. 정규직 직장맘인데 아이 셋에 다양한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독서 모임도 성인 대상 독서 모임을 4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간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그 동력과 지금도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3P 바인더였고, 동기부여와 이 열정을 계속해서 자가 발전기를 돌릴 수 있게 해준 게 또 책이라는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간 계획 세우려면 당장 2020년 캘린더 보면서 뭔가 막 계획 뽑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실 텐데 2020년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2019년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월간 계획에 올해부터는 황금종까지 만들어가지고 월간을 더 신경 써서 최대한 많이 기록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12페이지짜리 1년치의 이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 해를 되돌아보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올해를 평가하실 텐데 구분을 영역을 직업과 관련된 영역, 자기개발, 가정재정, 신체건강, 신앙사회봉사, 커뮤니티 영역 해서 이 5가지 영역을 골고루
감사한 일, 또 미안한 일, 아쉬운 일, 그리고 새로운 다짐 이런 내용으로 한 해를 피드백해 놓으시면 내년 계획 세울 때 이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남고 또 새롭게 다짐한 그런 내용들이 새해 계획에 같이 포함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새해 계획 세우기 전에는 올 한 해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따로 뭉텅이의 시간을 냈기 때문에 이런 걸 되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주말 이용하시든 아니면 새벽 시간을 이용하시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시고 올해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해를 영역별로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10대 뉴스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올해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줬던 그런 사건들을 뽑으실 수 있을 텐데 뽑기 전에 올해 스케치로 성과 낸 거, 성장한 부분, 그다음에 더 성숙해진 부분, 기억에 남는 사건, 이벤트, 여행한 거, 가족 대소사 이런 것들을 그냥 먼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 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손꼽을 만한 토픽 10개를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뉴스를 되돌아봤더니 작년 12월에 책이 출간되고 올 1월부터 저자 특강이 쫙 연결돼서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저자 특강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마이다스 나비와 독서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 그다음에 꿈리스트에 2017년에 기록했던 그 해외 학회 참석하기가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LA와 샌안토니오라는 곳에서 네, 학회를 다녀올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경기 남부 BC 또 한 달 쓰기 코치로 합류했던 거,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 것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10대 뉴스 중에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난 별로 성과 낸 것도 없고 아쉬움만 가득하고 막 다 미진하고 목표한 거 시도조차 안 했고 막 너무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감사한 걸 뽑으려면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되돌아보고 아쉬움을 느끼는 생존했다라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 내 가족이 평안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 나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다는 것 뽑아보시면 10가지를 충분히 뽑아보실 수 있거든요. 아직도 나에게 내 삶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안전장치들, 또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요런 평가들을 되돌아보면서 꼭 하신 뒤에 여기에 아쉬운 부분, 다짐할 부분, 내년에는 꼭 하고 싶은 것들 그런 내용들이 녹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이제 요 내용을 하나 캡처하셔가지고 2019년 내가 일 직업과 관련돼서 감사한 것, 뭐 미안하든지 아쉬움이 남는 거라든지 내년에 꼭 반영하고 싶은 거, 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영역과 3가지 항목에 대한 한 해 피드백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을 다 하기 힘들다 하시면 요 한 장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새해에 이쯤 뭐 했고 생일 많은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구정 연휴 때 뭐 했고 가정의 달 5월에는 막 어떤 여행 갔고 가족 모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업무적으로 성과 내고 칭찬받았고 포상받았고 승진했고 아이들이 입학 졸업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고 그 가운데에 10대 뉴스를 뽑고 감사한 일을 꼭 체크하셔서 이제 내년 계획을 이제 스타트해 보시겠습니다. 새해 계획 세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 내 인생의 빅픽처 가운데 보시면 단기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간 계획 파트인데 나는 한 달도 열심히 살았고 한 주도 열심히 살았고 1년도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이룬 것 같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진다면 더 상위에 있는 이런 내 삶의 중추적인 그 삶의 사용법, 이런 가치, 비전 이런 것들에 충당하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꽉 찼다면 자기 효능감이랑 내 삶에 대한 만족도, 감사가 넘칠 텐데 남이 시키는 일,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할 일, 그런 의무적인 일들로만 내 시간들이 꽉 차 있다면 내 가치를 구현할 그런 시간들을 못 보냈다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나 월간, 주간, 일간 플랜을 짜는 것보다 원래 더 상위에 해야 할 일들은 내 삶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해야지 내 삶을 정말 죽음을 앞둔 순간에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먼저 되긴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한 2, 3년 계속 미션을 두고 비전을 놓고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 줄로 맞춰진 제가 가치관 매트릭스라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 우정, 뭐 성공, 경제력, 안정감, 가족 뭐 이런 하나하나들은 다 소중한 가치인데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하는지 더 선호하는지는 가치들끼리 이렇게 맞대결 시켜봐야지 내가 이쪽을 더 선호하는구나. 우정과 사랑 중에 어떤 걸 더, 안정과 도전 중에 어떤 걸 더,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개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23개를 다 상대 비교해서 겨루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3가지 중에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1순위가 사랑, 2순위가 도전, 3순위가 성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션을 뽑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매 순간순간이 내 가치를 실현하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원동력, 활력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연간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라는 얘기를 나누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미션과 비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에 걸친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는 시간도 꼭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래 2017년에 마스터 코치를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해 동안 꼭 마스터 코치들이랑 연간 계획 세우기 미팅을 꼭 가졌었습니다. 그때 초안이 마인드맵으로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주 업무에 대한 거, 뭐 자기 개발, 개인적인 거, 가정 재정적인 거, 신체 건강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마인드 매핑을 먼저 하고 그런 뒤에 OAT라고 하거든요.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가 뭔지, 이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리고 이 실천을 언제 할 건지라는 시간 계획까지. 그래서 이 OAT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말 훌륭한 도구인 건 맞거든요. 근데 3P가 이번에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더라고요. 저도 쓰면서도 이게 습관적인 목표도 있고 정말 성취해야 될 목표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이 됐었는데 이걸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취해야 될 달성 목표와 습관 목표를 2가지를 나눠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 워크숍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화두는 먼저는 아래쪽 칸을 먼저 다 채워보시고 돌아보셨을 때 이걸 한마디로 내가 표어로 삼는다면 내년은 어떤 해가 될 거야.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표어 슬로건처럼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우지 마시고 밑에 있는 OAT를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슬로건이나 핵심어, 키워드를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제안 드리는 거는 먼저 작은 종이는 작은 생각이 담기거든요. A3라든지 스케치북 큰 거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초안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 실천 내용, 시간 계획을 세우는 이제 구체적인 이런 OAT 방식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연간 목표를 인덱스, 수치화된 어떤 인덱스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KPI,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걸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핵심 성과 지표를 뭐 매출액, 순위 이런 식으로 잡고 연구원이라면 뭐 어느 액티비티 마일스톤을 5월까지 달성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KPI 핵심 성과 지표도 중요한데 핵심 성과 액션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계약 체결로 연결되는 그런 핵심 액션이 있거든요. 고객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상담 날짜를 잡는다든지 그런 액션이 있는데 수치로만 월 500, 월 50건 달성 이런 수치로만 작성해 놓고 어떤 액션을 하겠다라는 거를 핵심 액션을 고민하고 뽑아내지 않으면 목표 따로 하루하루 보내는 내 삶 따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실 때 핵심 성과 지표로도 관리해 보시고 핵심 성과 액션까지 KPA까지 세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칭이라든지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월 액션을 목표는 월 5회 강의 진행이라고 하지만 핵심 성과 액션은 이제 개별 연락을 넣는다든지 이제 강의 안내문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도 각 영역에서 지표와 핵심 액션까지 뽑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게 새롭게 나온 양식지였어요. 그래서 OAT, 목표와 액션과 타임, OAT를 둘로 쪼갠 거예요. 얘는 달성 목표. 그래서 일, 직업, 자기개발, 가정재정 관련된 이런 성취해야 될 달성 목표를 적는 칸이고요. 기존의 습관에 대한 부분, 뭐 업무 일지는 뭐 퇴근 전 10분 전에 작성하자. 뭐 이런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 목표는 양식을 다르게 이렇게 습관 체크리스트라 해가지고 일과 직업에 관련된 어떤 습관, 자기 개발과 관련된 어떤 습관, 목록을 정하시고 이 일을 언제 하겠다라는 시간 계획 세우시고 주 단위로 우리 3P 바인더에 보면 그 체크 부분, 이벤트 부분을 습관 관리 칸으로도 많이 쓰시는데 그 칸을 활용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주간 단위로 이런 양식지를 활용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 지금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 좀 한번 풀고 저 뮤트하고 코 한번 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0kg 제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서 첫째 아이가 한 명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런 장기성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스케줄이라는 양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지 통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액티비티들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된 것이 헬스장을 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운동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고요. 아래쪽 칸은 정량적인 목표, 수치화된 뭐 20kg를 감량하겠다. 건강 지표들을 정상화 수치로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목표를 쓰시고 아래쪽에는 정성적인 목표, 잃어버린 나의 자신감을 회복하겠다. 이런 정성적인 목표까지 쓰시고 네, 아래쪽에는 그 기대 효과까지 이 정성적인 목표와 정량적인 목표가 다 달성됐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가 기대 효과까지 써놓으시면
Y에 대한 부분을 이 아래쪽에서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액션을 취하는 게 직관적이잖아요. 요즘 좀 운동이 뜸했네. 이런 거 직관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걸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에 대한 부분은 이런 프로젝트 스케줄 양식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 양식지는 제가 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행복 습관 체크리스트라 해가지고 근 1년을 수행했던 게 있거든요. 루틴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루틴을 10가지 항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거, 그 다음에 목표를 외치는 거, 자기 확언하는 거, 큐티,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거, 블로그 1일 1 포스팅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 한 명 감동시키기, 독서, 말씀, 바인더 정리. 이런 식으로 하루에 잘 생각해 보시면 루틴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월수금일 수도 있고 화목토일 수도 있고 주말에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관리하고자 하는 습관을 이렇게 양식화 시켜가지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표시하시면 내가 한 2-3달을 누적해서 해봤는데 이 항목은 달성률이 늘 80% 이상이야. 30일을 목표했는데 28일 뭐 늘 달성을 해. 이러면 한 100일, 3개월 정도를 했는데 달성이 그 정도로 잘 성취된다면 이 항목을 이제는 이 무의식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몸이 알아서 막 하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빼시고 새롭게 내가 길들이고 싶은 그런 습관을 이제 다시 목록으로 넣고 관리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 10등급 행복 습관 체크리스트도 양식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습관에 대한 양식지가 지금 총 3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나뉘어진 습관을 시간대가 언제 하겠다라는 시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 단위로 체크하는 거, 피드백하는 칸 요런 양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만 스케줄 관리하는 프로젝트 스케줄 양식지로서 관리하실 수 있고 습관만 모아놓고 한 달 단위로 관리하는 이런 양식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내년에 미라클 모닝을 해보겠다, 영어 공부할 거야, 운동할 거야, 1일 1칭찬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해 줄 거야, 독서할 거야 이런 습관이 있다면 이런 양식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오픈 채팅방에 인증 올리시는 겁니다. 선포하신 뒤에 실행하시고 실행 과정을 인증샷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달 피드백한 거, 한 주 피드백한 거 또 공유해 주시고 반성하게 된 점, 다음 주에 적용하고 싶은 점, 그런 점을 또다시 프로젝트처럼 선포하시고 실행하시고 피드백하시고 이렇게 함께 1년을 함께 러닝메이트로 달리면 우리가 목표했던 거 못 이룰 게 없을 거예요. 그거를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연간 계획 달성률을 업시키는 방법인데요. 연간 계획을 정말 상세하게 막 세세하게 원대하게 다 잘 작성했어요. 근데 그걸 연초에 딱 한 번 이벤트적으로 하고 한 번도 안 들여다봐요. 연말에 가면 내가 저런 걸 계획했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연간 계획표를 가시화시켜서 적어도 월간 계획 쓸 때 달이 바뀔 때마다는 연간 계획을 한 번은 들여다보셔야 되세요. 계획상으로는 1분기에는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꼭 해야 되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식적으로 계속 저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그래서 목표를 가시화시켜서 꼭 기록으로 남기셔가지고 볼 수 있는 양식화된 어떤 기록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록물을 적어도 월에 한 번, 달이 바뀔 때마다 월간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연간 계획이 반영된 월간 계획을 세우셔야 되세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결국
계속 생각하고 에너지를 그곳에 쏟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나를 도와줄 만한 자원은 없을까? 사람은 없을까? 어떤 재능을 키우면 될까? 아니면 협력체가 없을까? 예상되는 허들은 뭐지? 이걸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지?' 이런 걸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경영자 마인드 같아요. 그래서 회사 경영자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경영하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목표 달성할 건가, 그걸 계속 고민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일단 하셔야 되세요. 아주 작은 단위로라도 세부 사항을 쪼개셔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책 빌려 보겠다.'라는 액션으로까지로 쪼개 가지고 무언가 계속 하셔야 되세요. 하시고 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행하시고 피드백해서 고쳐서 다시 하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외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어 사람 같은 사람으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셨을 때 "아니 새 키우고 정규직 직장맘에다가 아니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하는 거 할 때 하니까 그래요. 제가 "이런 거 합니다." 하고 많은 곳에다가 얘기도 하고 선포한 거를 또 하려고 실행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하신 것들을 많이 선포하시고 작은 실행이라도 하셔서 다 이루시길 정말 간절히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랑, 그다음에 도전, 성취, 이게 여기 다 제 사명서너서 제 삶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매뉴얼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4 년을 R&D 연구했듯이 그런 과학적인 연구뿐 아니라 제 삶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솔루션을 성경적 관점으로 또 문제를 해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헌신하겠다.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R&D하고 이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어요, 정신적 에너지 소비가. 다양한 선택의 그 갈래에서 어 뭘 할까 이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명확해지고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이제 잘 정립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는 에너지가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명 선언서를 뽑는 이런 시간들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년 안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런 장기 플랜을 세우셔 가지고 꽃길 로드맵을 짜셔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습관에 관련돼서 '야.' 하고 정말 감탄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세이프 존이 있죠. 늘 하던 대로. 늘 뭐 편안함을 느끼는 그 공간에서 늘 만나던 사람, 예측이 가능한 상황, 이런 안전적인 이런 안전 존에 거하기를 원하죠.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예 예측되지 않는 그걸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 여기에 아주 작은 도전을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의지적으로 한 번 더 해 보고 한 번 더 해 보고 이렇게 도전하는 시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순간에는 그 자체가 안전한 존이 돼 버려요. 그냥 실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단계까지 와 버리면 내 역량 자체가 커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이 정도 안전 존이었는데 내가 목표한 게 있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해 보고 저렇게 시도해 보고 시도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시도 안 하는 게 어색한 단계까지 와 버리고 이제는 무의식 중에도
그냥 의식해서 시도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단계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그러다 보면 내 안전존 자체가 커지면서 내 역량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날 몰락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뿐이고, 나를 성장시킬 좋은 그런 습관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습관 목표에도 좋은 지덕체 개발, 몸을 위한 자기개발 습관, 감정을 위한 자기개발 습관, 지성을 위한 자기개발 습관, 그 너머에 영적 습관도 있거든요. 영적이라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을 길러내는 습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내뿜을 때 더 파워풀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막 목표 정하고 막 애걸복걸 하는 것보다, 이게 내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더 이타적인 목표를 가졌을 때 내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이 세워진 뒤에 해야 할 일이 이런 식으로 연간 목표가 반영된 월간 목표, 자기계발 목표, 개인 목표, 업무 목표,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내셔야죠. 투두리스트로서 해내시고요. 월간 계획 중에 여기 보면 이런 공란들 있잖아요. 이 칸을 저는 황금존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월간에 이 목표들 외에 일어났던 이벤트, 대소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적고 있어요. 그랬을 때 1년 해봐야 이게 고작 6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플라스틱 서브 바인더에 240장, 40년치를 꽂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40년을 살아온 나의 서선미 실록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러면 자서전을 쓴다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내가 살아온 그 흔적들을 남길 때, 종적을 남길 때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간을 꼼꼼히 썼었는데 지금은 월간도 많이 집중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위클리 주간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 투두리스트 쓸 수 있는 칸이 7칸이 있거든요. 7칸 중에 제일 윗줄은 핑크색 라인으로 하나 그어가지고 비전 사전 업무를 하는 칸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하고 긴급한 내 본업 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전 업무를 꼭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게라도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사전 업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챙겨본다. 책을 30페이지 읽고 요약한다. 그 분야의 멘토의 칼럼을 찾아서 읽어본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비전 사전 업무를 꼭 데일리로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 파란 줄은 자기계발 목표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자기계발 목표 분량을 투두리스트로 넣고 해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고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 핑크색 줄과 파란색 줄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력과 내 능력치를 믿지 마시고 환경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칸이 습관 칸이거든요. 그래서 아우 나는 주간 단위로 습관 양식지 출력하고 매번 적고 아우 번거로워. 한 달 단위로 10개 아우 그 목표만 봐도 질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칸 활용하셔서 지덕체에 대한 목표는 하나씩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 물 2리터 마시겠다. 스쿼트 100개 하겠다. 요런 신체 건강과 관련된 습관, 지성과 관련된 습관, 감성과 관련된 습관을 하시고 요 칸이 7개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칸이에요. 그래서 요 칸을 습관 체크 칸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확대해서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바인더를 써가면서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냐 했을 때 저는 이 그림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긴급함과 중요함으로 따졌을 때 4사분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이런 일들을 해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일도 원래는 데드라인이 없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중요한 일이었고 데드라인이 없어서 긴급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근데 데드라인이 점점 가까워오고 설정되고 이러니까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로 돌변하는 거죠. 뭐 학회 참석이 있는데 해외 학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 중요한 건 알지만 느긋하게 있다가 이게 한 달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이제 긴급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일에 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데 긴급한 거 축소나 위임하시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거 이런 시간들을 제거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간들을 축소하고 위임하고 버려내면서 이해 영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이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경영자로서 주도성을 되찾아 오시고 그다음 자기 주도적으로 플랜을 짜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경영자 훈련을 3P 바인더 위클리나 월간이나 연간 계획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내 가치를 구현할, 실현할 그런 일들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 마무리를 보면요. 연간 계획 짜기 전에 2019년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연간 계획을 세우실 때는 달성 목표를 세우시고 습관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 그리고 이 목표를 목표인 채 두지 마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거고 그 실행을 언제 하겠다라는 시간 계획까지 세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일치되는 삶을 달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연간계획 세우기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스포일러입니다. 2차 게릴라 특강 강연자가 섭외되었는데요. 지신웅 마스터님이시고요. 싱크와이즈 마인드 매핑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싱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에 개인 분야에서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개인의 성과를 발표하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3P 마스터 코치님이시고요. 그래서 마인드 매핑에 대한 본인의 사례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실 텐데 곧바로 또 공지사항 올려가지고 게릴라성으로 또 바로 좀 연이어서 가급적 이런 걸 자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공지 올라오면 기다리셨다가 또 신청하셔서 마인드 매핑이 우리가 뇌의 100% 중에 5%밖에 아인슈타인도 5%밖에 못 썼잖아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이 뇌를 다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데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구조화시키고 내 생각을 발산, 확산 이런 훈련을 하시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한 거를 또 응용법에 대한 걸 나눠주실 거라 2차 게릴라 특강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선배님들 오픈 채팅방에 한 줄 소감이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시스템적인 거나 매뉴얼적인 게 이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이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해 주시고 좋았던 점, 그다음에 개선돼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정성껏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운영진이 회의를 통해서 선발할 거고요. 개인 1대1 줌콜 코칭권하고 또 제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많은 분들께 좀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요. 네,
정성껏 후기 남겨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올려놓은 질문들은 제가 채팅 내용 잘 캡처했다가 하나하나씩 또 오픈 채팅방이나 이렇게 풀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늦은 시간 정말 이 강의에 저 말고 다른 분이 서셔도 될 만큼 훌륭한 수강 선생님들을 모시고 떨리는 가운데 진행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계속 인증하면서 목표 달성 꼭 다 해내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괄로 이제 꺼버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